어머니 명의로 하겠대요. BMW를 타고 싶어 하신다면은 이분들이 제일 첫 번째 타깃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대표님, 리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못 갚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카푸어 정말 많습니다. 카푸어가 뭐냐? 차를 의미하는 카, 가난을 뜻하는 푸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신조어죠. 신차를 사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서 조금 더 넘어가는 차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솔직히 차를 타고 있는 사람만 봐서는 이 사람이 카푸어인지 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푸어가 생기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카푸어 감별하는 기준, 내 월급이면은 어느 정도 차가 적당한지, 탑5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카푸어를 정해놓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사회 통념상 기준으로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한 달 소득의 한 반 이상을 차에 투자를 한다. 카푸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월급을 200을 받는데 차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가 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불가능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숨이 차겠죠, 엄청.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선물하는 거, 그리고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거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 자동차에 이 재미를 몰빵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알부, 풀리스, 여유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야? 내 돈 안 내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 목돈도 없이 차를 산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딴 데 투자를 하려고 뭐 차를 풀알부로 사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까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카푸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차 유지비, 수리비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 무서운 겁니다. 기름값만 내도 유지비죠. 그리고 고장이 나고 아니면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면은 이게 다 유지비가 든단 말이에요. 유지 보수비가. 누구라도 차 유지비나 수리비에 대해서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리비 때문에 내 생계가 흔들릴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차를 타면 안 되는 거죠. 카푸어죠, 그것도. 만약에 내가 S클래스 탄다. 에어서스가 내 쪽 다 터져. 다 갈아야 돼. 뭐 몇백만 원, 몇천만까지 나오잖아요. 물론 아까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지장 없이 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그 차를 끌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카푸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카푸어는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차에서 오는 만족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사소한 거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못 느끼는데 차에서는 엄청나게 느낀다는 거죠. 그 가치를.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SNS 같은 것들 있잖아요. 차만큼 자랑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점차 카푸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카푸어가 아니었던 나도 그 친구들을 보면서 뒤처지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서 차를 사게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카푸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적금도 놓고 티끌모아 태산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야? 적금 넣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은 소비하기 바쁘고 빚내기 바빠요. 요새 돈 모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적금 누가 넣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한다고 난립니다, 그냥. 왜 이렇게 화났어요? 제가 카푸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흥분을 많이 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요새 오마카세, 호캉스 미친 소리입니다, 이거. 오마카세 뭐야? 한 접시씩 주는 거? 그걸로 20만 30만 주고 친구들 먹으니까 나도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SNS에 누가 오마카세 먹었다니까 오빠 나도 오마카세 친구 먹는 거 보니까 여기 맛있대. 누가 호캉스 가가지고 뭐 했다 하니까 오빠 우리도 이쪽 호텔 저쪽 호텔. 다 날라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왜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계신 거예요? 죄송한데 큰맘 먹었습니다. 예. 피디님, 제가 차를 팔잖아요. 카푸어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카푸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주위에 낌새가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차를 절대 못 사게 말리세요. 차를 산다고 하면은 기대기 카푸어 분들이 보통 신차를 살 때 할부보다는 리스를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왜요? 신차로 사게 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내야 될 거를 리스를 하게 되면은 120만 원 탈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초기 비용 없는 풀할부 기준으로 풀리스 기준으로 했을 때. 왜 그런 거예요? 리스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 중고차 미래 시세를 빼놓고 나눠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적어 보여요. 근데 전체 이자 비용을 계산했을 때는 리스가 조금 더 비싼 감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기에 적어 보이는 월 납입료 때문에 카푸어 분들이 진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카푸어가 아닌 사람들은 리스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리스의 장점이 보증금을 넣게 되면은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보증금을 얼마든 상관없다, 이자만 좀 낮게 해줘 라고 하셨던 고객분한테 1%대 나갔습니다. 이런 고금 시대 때 1%대의 이자를 쓰려면은 리스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서는. 그리고 또 비용 처리의 장점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리스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고소득자분들도 차를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득자가 유지를 왜 못해요? 소득은 많지만 그 소득이 들쭉날쭉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돈을 많이 벌 때 듣고
적게 벌 때도 있잖아요. 근데 소비는 항상 일정하게 많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료를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면 차를 팔거나 아니면 뭐 승계를 하거나 심지어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은 어차피 심사가 안 납니다. 캐피탈에서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뭐하러 이런 차를 내줍니까? 그래서 이런 카푸어 분들이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부모님, 형제, 자매 이분들이 제일 첫 번째 타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의 명의로 차를 받는 거죠. 실제로 제 출고 고객, 아니지 출고는 못했으니까 고객은 아니겠네요. 문의가 왔어요. 벤츠를 타야겠는데 자기가 신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니 명의로 하겠대요. 어머니 동의를 구했으니까 뭐 하겠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몰래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휴대폰이 안 나올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있어서 엄마 명의 폰을 쓰는 거죠. 엄마 명의 폰으로 휴대폰 인증을 막 따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보다 뭐 BMW 우산 10개 더 준다는 업체가 있다고 하길래 그냥 그쪽에서 하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심지어 리스료는 제가 10,000원 더 쌌습니다. 내 주변에 이 정도 수준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 차를 사려고 한다. 무조건 말리세요. 차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차에서 주는 가치가 정말 여러 가지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가치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는 카푸어다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차량 구매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이나 아니면은 타인에 대한 의식으로 다가온다. 차량 구매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카푸어가 맞나 아니다 좀 헷갈리신다면은 신차의 모든 것을 연락 주십시오. BMW를 타고 싶어 하신다면은 제가 바로 아반떼로 바꿔서 시동 걸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